안녕하세요, 연예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장기 연애를 했을 때 남자랑 결혼을 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남자랑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남자랑 결혼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확률에 대해서 90% 이상 말을 해줄 수가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여자분들 입장에서 그 남자가 그래도 나랑 결혼을 할 수가 있겠구나, 결혼할 확률이 높겠구나, 또는 이 남자는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남자는 과연 정이라는 것으로 결혼을 할까라는 주제예요. 저는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30대 이상 남자를 만나고 있는 여자분들이라고 하면은 더욱더 부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자분들 사연 중에서 흔하게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은 남자친구가 전문직 시험을 치는데 남자친구가 취준생인데 자기가 뒷바라지를 했다, 자기가 데이트 비용을 많이 냈다, 남자친구가 돈을 못 벌어서 남자친구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전문직 시험이 되고 나서 남자친구가 대기업 들어오고 나서 6개월 만에 1년 만에 끝났다, 이런 사연들 여자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이 사연들 중에서 여자분들이 개떡같이 연애를 해서 차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연애를 안 하고 오히려 잘해줬는데 남자한테 차이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정이라는 것으로만 결혼을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남자 입장에서 정을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자기 돈 없을 때, 자기 힘들 때, 자기 아플 때, 자기 괴로울 때예요. 이 사연들을 보면은 남자의 미래가 불투명한데 여자가 옆에서 데이트 비용도 내주고 응원도 해주고 노력도 했어요. 그러면은 정이라는 단어를 완벽하게 느껴야 되고 미안함도 완벽하게 느껴야 되고 이 여자한테 고마움도 확실하게 느껴야 돼요. 솔직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가 떠났다는 거는 대부분의 남자들의 진심이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전문직이라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대기업이다 이거예요. 그 위치에 올라서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굳이 네가 왜 그 여자랑 연애를 하냐, 더 예쁜 여자, 더 괜찮은 여자 만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고 보니까 소개팅이나 맞선 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여자들 사진을 보여주니까 내 여자친구보다 예뻐, 내 여자친구보다 조건도 좋아, 그러면은 당연히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자분들이 반박을 하시는 게 결혼하는 거 봤다, 결혼이 되던데요,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게 결혼이 되는 케이스들이 어떤 거냐면은 그 남자가 전문직이 되어도 그 여자도 전문직인 거예요. 그 남자가 대기업 다녀도 그 여자도 대기업인 거예요. 조건적인 거나 능력적인 거, 집안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여자가 더 나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대기업이 되고 전문직이 되었을 때 나는 중소기업 다니고 있고 나는 솔직히 부모한테 받을 것도 없고 그 남자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그 결혼은 확률적으로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를 했던 게 어떤 거냐면은 처음부터 결혼으로 다가와야 되고 사귀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양가 인사드리고 자연스럽게 상견례 가서 식장 잡고 결혼식 해라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남자들이랑 결혼을 한 케이스들을 보면은 다들 이 루트로 갔다라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반박을 하는 게 그렇게 안 해도 가던데요,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케이스 중에서 70% 80%는 임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0% 나머지 한 30%는 어떤 거냐면은 그 남자의 성격이나 성적 지향 이런 것들을 유일하게 다 이해해주고 다 받아준 케이스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이 성격이나 성적 지향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 인식을 했을 때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1년 뒤에 하자, 내후년에 하자, 이런 말들 믿어도 되냐, 이런 말을 했을 때 결혼이 되냐,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것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여자분들한테 어렵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 가지 안전장치는 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양가 인사는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하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 남자 쪽 어머니나 아버님이랑 연락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양가 인사를 하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그쪽에 부모님들이랑 뭐 식사를 하든 여행을 가든 이런 왕래가 되어야 결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 이런 말을 듣고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남자가 노 또는 자기 부모님을 자꾸 안 보여주려고 미루는 경우 이거는 결국 시간만 끄는 거예요. 서로 부모님하고 왕래를 하고 사이처럼 며느리처럼 그렇게 돼도 결혼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던데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이유 중에 80%는 어떤 거냐면은 남자든 여자든 둘 중 한 명이 바람을 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어떤 거냐면은 결혼을 준비를 하려고 해서 돈이라는 것을 오픈을 했는데 그 돈에 대해서 서로가 원하는 금액이 다른 경우, 그래서 파혼하는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자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내 나이가 40살 이상이다 이러면은 장기 연애를 해서 정으로 붙여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나이가 30대 초중반이다 이런 여자분들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6개월 안에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이거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콩깍지 씌워가지고 알고 있는데 그 남자하고 못 헤어져가지고 막 질질 끌고 그렇게 해서 3년씩 4년씩 연애하신 분들, 그러다가 그 남자하고 끝나고 나서 30대 중후반이나 또는 40대에 연애 시장 오잖아요. 세상이 달라져 있어요. 그런 대참사를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